인류는 번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더 많은 자원과 나아진 기술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필요하면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농업혁명을 통해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밀을 생산해야만 했고, 결국 밀에 종속되어 간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500년 전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제국이 탄생을 했지만, 제국이 된 국가는 힘의 논리로 많은 곳을 침략을 해서 자원을 빼앗았고 대량 학살을 하기도 했죠. 250여 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국주의는 더 많은 곳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번영의 결과로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 자원들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농경사에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농경사에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생명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에너지와 자원을 덜 사용하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이러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는 달리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새롭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에코백이나 텀블러 등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등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기업 활동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과 애플은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생산 활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SK와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수십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갑자기 커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화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잠깐은 내가 참여해 볼 수 있지만 습관과 행동으로 자리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크게 성장했던 쿠팡과 마켓컬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소 아실 수 있죠. 어떤 의미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쿠팡과 마켓컬리를 통해서 제품과 이런 상품들을 구매를 했죠. 새벽 배송의 편리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불편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함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꼼꼼한 검수 과정을 통해서 야채의 신선도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 과일의 당도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요.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반품까지 해주기 때문에 구매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야채나 과일, 생활용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새벽 배송으로 다음날 아침에 먹을 야채를 조금 구매했을 뿐인데, 혹은 배달민족 같은 서비스로 저녁 식사를 주문했을 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상품들은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서 포장을 과대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품은 상품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도 포장을 과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자기 일상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된 건데요. 일회용품으로 기후가 파괴가 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켓컬리와 쿠팡이 분명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작은 행동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회적 합의가 일어납니다. 온라인 쇼핑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쿠팡과 마켓컬리를 이용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데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온라인 쇼핑은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집도 크고 냉장고도 컸죠. 그래서 생각보다 새벽 배송은 큰 이슈가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신선도가 중요한 야채와 당도가 중요한 과일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구매한다는 것이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배송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당도와 신선도를 보증해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을 하면서 야채와 과일도 온라인으로 중장년층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온라인 구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합의된 경험은 새로운 방식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켓컬리에서 쿠팡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배송되는 박스의 크기와 부자재들이었거든요. 신선한 야채 몇 가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받아본 박스들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온라인 쇼핑의 일반화가 환경보호와 실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기업의 사업화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업은 높은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은 사용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실제 의미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토스와 카카오뱅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사용자들의 합의가 뒤따르자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사람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시장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소비 활동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요.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면 환경을 더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투명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장이 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주주자본주의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요, 주주와 채권자 외에 고객과 종업원, 그리고 납품회사와 같은 협력업체, 지역사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긴 합니다. 물론 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안정된 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업이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도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시대적 화두가 공정성이고, 공정성은 원재료에서부터 생산, 유통, 마케팅, 구매, 그리고 사용한 이후에 폐기되는 이러한 전 단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기업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TV나 신문, 잡지, 라디오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이런 또래들이 만들어진 콘텐츠나 그들의 이야기를 소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소비를 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 아닌 투명성을 중심에 둔 기업들을 밀레니얼 세대, 지금의 세대들은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요구 때문일까요? 착한 기업들이 분명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라벨을 없앤 생수가 출시되고 있기도 하고요.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했던 경험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그린워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허위나 과장 광고나 홍보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위장 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수를 꼬집는 표현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린워싱은 기업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진행했던 리유저블 컵 이벤트가 대표적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을 하면 무료로 다회용 컵에 담아주는 리유저블 컵 프로모션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리유저블 컵을 갖기 위해서 매장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풍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한정판 굿즈로 제공했던 이 리유저블 컵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개인 소장용으로 뿐만 아니라 재테크용으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판 이벤트는 리유저블 컵 대란으로 이어졌고요.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이런 기획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이 선한 의도로 진행하긴 했지만 실제 기업의 의도와 달리 왜곡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와 같은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친환경과 ESG로 연결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앞으로의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기업의 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의 이점은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진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이상점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을 하려면 소비자들이 보내는 조기 경고나 미미한 신호를 이해를 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기업 활동에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